세 번째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동생이 교사 채용을 비리를 통해 가지고 하면서 돈을 받아 챙겼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해준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돈도 억대의 돈입니다. 여러 명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뭐 부집한 돈 35억 원 어디 갔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요. 네. 이제 그 기사를 본 이제 사실 과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뭐 많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속도 되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 문제는 한 명이라면 조국 동생이 뭐 솔직히 했는데 여러 명이라면은, 자, 혼자서 해먹을 수 있을 것인지 다 뻔히 아는데, 그다음 조국이가 이사였고 조국 부인도 이사였고 뻔히 아는데, 어머니가 이사장 뻔히 아는데 그 돈을 동생이 혼자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면 동생이 혼자 딱 한 다음에 뭐 엄마, 형 이거 이 사람 꼭 넣어줘야 돼.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저는 그 돈의 출처를 아마 이제 이것도 지금 보니까 뭐 조국 동생이 내가 교사 채용 뭐 비리 저질렀어. 야,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계좌 추적 결과 잡힌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입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 동생은 곧 구속이 되겠죠. 이번 주 안에 구속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혼자 먹었을까요? 뭐 그 돈은 조국 동생이 이제 신용 불량자 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조국의 이 재산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너무나 이거는 신공입니다. 아버지한테는 21원밖에 물려받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의 빚은 뭐 자기가 날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54억 원을 두 사람이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느냐 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파산을 했는데 그때 조국이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강남의 집 한 채, 부산의 집 한 채, 두 채씩이나 삽니다. 네. 이 돈은 과연 어디서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가 IMF고 교사 채용 비리로 돈 받았을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도 네. 합니다. 근데 그 돈뿐만 아니라 너무나 수상쩍은 게 바로 조국 내 집안의 이 돈 문제입니다. 네. 뭐 공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부집한 뭐 30몇억 원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될 게 뭐냐면 문재인입니다. 왜 문재인은 저렇게 조국을 싸고 돌까? 근데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하는 경우는 경제 공동체일 경우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내하고는요, 엄청나게 그 부산에서도 가깝고 두 집안이 뭐 그런 데면서요, 정경심이 김정숙을 언니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이 파산 관제인이었습니다. 그것도 IMF가 있었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이나 파산 관제인 노릇을 문재인이 했어요. 근데 아주 여기에서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 관제인, 용어가 어렵지만 이건 뭐냐면 조국내가 파산을 했다 하면은 얘네가 진짜 파산을 해서 면책을 해볼 네. 만한 건지 이거를 다 파헤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빼돌린 돈은 없는지 네. 그거 다 찾아내는 네,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이 짜고 친 고스톱을 한 걸로 보여지는. 왜냐하면은 이 파산하는 데다가 5억 원이나 네. 쏴준 동남은행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요. 그 어떤 것도 고소 고발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건 뭡니까? 문재인은 조간의 대변인이었고 파산 관제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거죠. 문재인은 이 점에 있어서는 경제범입니다. 보통 파산 관제는요, 비리 업체들은 친한 사람 시킵니다. 봐줄 사람. 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재인 시킨 거죠. 네. 친하답니다. 부산에서 같이. 네.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집안 할 때는 민변 출신을 안 쓰고 이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초토화시켜도 되는, 여기에는 그 중요한 자리에는 민변 출신을 꽂아 넣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근데 저는 아까 뭐 조국이 뭐 문제가 많다는데 저는 조국 외에 문재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보다 더 문제가 많고 더 비리에 얽혀있는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산 관제인이면서도요, 단 한 건의 소송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다못해 그 노무현의 조카 사이는요, 그래도 소송을 다 걸었어요. 근데 동남은행에도 소송을 안 걸 정도로 문재인이 너무너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 그동안에 인권 변호사다 했지만 인권은 개뿔. 진짜 인권 변호 한 적도 없고요. 이상한 변호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원을 죽인 외국인 선원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 외국인 선원 변호를 문재인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도 생상하시고 또 저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상황인 동의대 사건. 이거는 학사 부정에 대해서 그 대학생 애들이 불지르고 난리를 친 건데 그 와중에서 진압을 하러 들어갔던 순경이 무려 8명이나 숨진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 네. 가해자가. 근데 걔네들을 또 변호한 게 문재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종금이라고 해갖고 유병헌하고의 이 관계 막 이래가지고 지들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신세계 종금을 문재인이가 변호한 거는 유병헌 사건에서 그 모태인 거죠. 그거는 또 사실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상한 변호만 한 게 문재인이고 그 문재인의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꼬리를 흔든 게 조국이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먹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확실한 건 네. 조국 집안과 문재인 집안이 매우 매우 친하다는 것. 그러니까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렇게 감쌀 이유도 없는데 좀 그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뭔데? 조국이 뭔데? 아무튼 두 사람 한 몸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김 의원님입니까? 네, 말씀해 주셨네요. 김JY님. 네, 김JY님입니까? 네. 네. 참, 그 자. 마태우님께서도 두 사람 조문 생각만 하면 혈압 오른다 하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범죄의 카르텔, 범죄의 네트워크, 이거는요,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반드시 윤석열이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검사들이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이거 가만두면은 우리 검찰로서는 명운이 달린 거기 때문에 검찰이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하면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분노하는 게 네. 이따위 조국, 뭐 집안, 뭐 이따위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반토막 내버리고 네. 대한민국 내일 비 오는데 이 많은 그렇죠.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모으는 네. 뭐 저희들 손으로 나갑니다마는 대한민국을 반토막 내버리는 이런 집단, 이런 권력 집단, 이런 부도덕한 권력 집단 정말 증오합니다.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기들 살리기 위해서 몇 명, 저 범죄인을 장관시켜 놓고 전 세계요. 검찰이 거의 그 가족을 조사해가지고 범죄인화 돼 있는데 피의자인데 그 사람을 장관시키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홍위병 관제됨을 시켜가지고 검찰 청사를 에워싸게 하는 거 이건 나치즘이 하는 이야기예요. 파시스트들 이탈리아의 날에 30년대 이탈리아에서나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짓들을 지금 중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개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판토막 내버리는 게 이게 나랍니까? 이런 놈이 대통령입니까? 네, 마피아급이고요. 해도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해먹은 겁니다. 문재인하고 조국이 한 거는요. 왜냐? 동남은행의 피해자가 거의 몇 조로 인해 갖고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수많은 조각 중에 누구냐? 거기서 문재인과 조국의 이거는 완전히 2인조 날강도단, 2인조 사기단, 이 모든 카르텔이 지금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이 두 사람이 쥐고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셔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비, 뭐 6개 우비 준비하셨다 이런데 진짜 비가 오나 번개가 치더라도 우리를 어떤 번개 맞고 천둥 맞아서 죽을 놈들이 저기 청와대에 또 저기 좌파에 수없이 깔렸는데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는요, 뭐 피뢰침입니다. 인간 피뢰침이에요. 번개치고 뭐 이래도 정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좌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이한테 검찰 개혁, 번개 셀프 개혁안 받아가지고 그 첫 번째의 수혜를 누가 입습니까? 경심이가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요 무서운 거예요. 저 아줌마가 진짜 다리라도 그냥 자해 공갈단처럼 부러뜨려 갖고 목발 짚고 나오면 어떡하나? 어? 온갖 짓을 하면 어떡하나 하니까 뭐 지하 1층으로 해가지고 기자들 없이 간다는데 아니 누구는 그렇게 저기
포토라인에 서갖고 적폐청산한다면서 개망신 져갖고 2명은 떨어지게 자살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경심이 이 파렴치범은 그런 식으로 보살펴주고 쉴드 쳐주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조국 의원 더 죽겠구나. 정경심이 더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제 사실 검찰 스포트라인 세우는 거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저 반대예요, 과거.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과거 적폐청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줬습니까? 그래 놓고 와서 이제는 그걸 안 한다.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또, 그래, 정경심부터 안 할게. 안 할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냥 네 사진 들어올 때, 이번에 들어올 때 사진 빼주겠어. 그러나 나갈 때는 나올걸? 구속 수감되면요, 그때는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수사받고 지하로 들어갔다가 할 때 구속 수감되는 이제 구치소로 가요. 이제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그때는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뭐 수사진이 자, 그래, 오케이. 하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오케이, 좋다. 해준다. 그러나 확실하게 한다. 이건 전 딱 그걸 읽었어요. 보면서 아마 정경심 씨 들어가면은 조사받고 나올 때는 구치소로 막 갑니다. 그래서 구속 실질 심사 이제 신청하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노출될 겁니다. 어차피 구속될 거기 때문에 경심 씨 그 안경이나 이 뿔테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플라스틱 테로. 원래 이제 그런 데 들어갈 때는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사실 이거 정경심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그럼요. 아니 공장장이잖아요. 문서 위조 공장장. 더구나 그건 검찰 진짜 많이 61일은 봐준 중하지 거예요. 않습니까? 네. 아니, 일반인 같으면은 이미 진짜 구속이 정상인 거예요. 아니, 증거인멸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가 나 장관입니다 해서 전화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때 그 다음 날인가 조국이 그랬죠? 인륜이라고. 인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검사한테 전화 걸 수 없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인륜도 모르는 놈들이게요?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폐륜을 인륜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폐륜으로 모는 이 사악한 것들이 바로 좌파입니다. 조국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에 검사한테 수사받고 있는, 자기 집안 수사받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 걸어서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건 난 인륜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다 폐륜입니다. 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다 폐륜입니다, 우리는.